전세로 이사 가야 될지 월세로 이사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에이 그냥 전세하면 대출 받아 그냥 월세 살아 이렇게 되는 풍조가 계속 만연하다 보니까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천하면 좋겠다. 전세다 월세다 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겠지만은 2023년도 상반기에는 일단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올 가을은. 왜냐? 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거 비용을 획기적으로 좀 줄일 수 있는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요. 특히 가을 이사철을 맞이해서 전세로 이사 가야 될지 월세로 이사 가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영상을 만들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주택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면 좋겠다. 무주택자분들은 반드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실천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도권을 보면요. 중심 업무지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CBD라고 하죠. Central Business District라고 하는데요. 보통 뭐 3개, 4개 지역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여의도, 그리고 광화문, 그리고 강남, 강남 밑에 또 판교라고 있죠. 자, 이런 지역들은 주로 중심 업무지구,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일자리들이 밀집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 좋은 직장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들도 많이 밀집해 있는 그런 중심 업무지구를 말합니다. 자, 이런 지역으로 일자리가 좀 많이 있는 이런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주거 비용이 많이 들고 집값이 비싸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지금 보여드린 4가지 지역에 아예 들어있는 주거지라든지 아니면 바로 옆이라든지 굉장히 광역교통망이라든지 대중교통을 통해서 일로 빨리 진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우리 직장인들, 자,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광역시도 이런 CBD가 있거든요. 그리고 광역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일반 시군구에 있는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뭐 대규모의 공단이 있다든지 어떤 공장이 있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쪽으로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는 비쌀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그 주거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내 집을 마련했다라고 하면 주거 비용이 안 들어갈 텐데 아직 내 집 마련을 안 했기 때문에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직주 근접이 과연 답일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직주 근접을 선호하시는 건 맞죠? 당연히 직장 근처에 집을 얻게 되면은 출퇴근 시간에 거리가 좁아지면서 시간도 세이브되고 돈도 세이브되고 정말 내 체력도 세이브된다. 너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돈줄남도 직주 근접을 포기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돈줄남도 직주 근접을 포기했다. 자, 코로나 때 굉장히 여러분도 어려웠지만 돈줄남도 어려웠거든요. 뭐 강의도 없고 방송도 없고 정말 힘들다 이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도 이제 서울에 집이 있는데 이 집을 제가 반전세를 주고 경기도 외곽으로 반전세를 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경기도 외곽의 월세를 주니까 돈이 남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래서 그 대신에 뭐가 조금 힘들어졌느냐? 제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저희 사무실까지 2.9km 날 좋은 날은 싹 걸어가도 돼요. 진짜 그 정도 거리였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지금 제가 재보니까 33.9km야. 이거 걸어갈 수는 없고요. 번호 4개짜리 버스를 탑니다. 자, 번호 4개짜리 버스를 딱 타고 도어 투 도어로 한번 갈아타고 시내버스로 도어 투 도어로 1시간 5분 정도 걸립니다. 야, 그러면 뭐 걸어 다닐 거리에서 갑자기 1시간 5분이 몸테크를 시작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돈줄남도 몸테크를 시작을 했다. 자, 근데 몸테크를 하고 지금 2년이 넘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제 편해요.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이게 해보니까 처음에는 와, 진짜 이게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여기 지금 2.9km라고 돼 있잖아요. 2.9km가 33.9km로 늘어났으니까 정확하게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31km가 늘어난 거잖아. 그런데 시간은 얼마나 늘어난 줄 아십니까? 야, 이게 참 재밌는 게 2.9km도
버스 타고 내려서 걷고 이러면 그냥 얼추 도어투도어로 한 30분 정도 걸려요. 한 30분은 걸려요, 진짜. 근데 놀랍게도 거리는 10배 이상이 늘어났는데 이게 그 번호 4개짜리가 고속도로를 타고 와서 그런지 1시간 5분. 그러니까 결국 그냥 2배밖에 안 늘어났어. 거리는 10배가 늘어났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하다 보니까 뭐가 좋냐면 몸테크를 하는 거야. 몸테크. 아, 내가 30분 걸리던 거 1시간 정도 걸린다. 처음에는 좀 이 물리적인 거리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든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너무 편해요. 항상 좌석 버스에 앉아서 사색을 할 수가 있고 명상을 할 수가 있고 음악을 들을 수 있고 돈줄남 영상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구경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운전을 해서 출퇴근을 했으면 그런 생각 못했을 텐데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직주근접이라는 게 너무 좋은 건 아니에요. 회사 코앞으로 이렇게 주거를 옮기게 되면 안 좋은 점이 많아요. 오히려 게을러진다라는 거예요. 게을러진다. 자, 그래서 여러분 돈줄남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뭐라 그랬죠? 과소비, 무책임, 무경제 개념, 배박 심리. 거기에 남의 돈을 쉽게 빌리는 풍조입니다. 남의 돈을 쉽게 빌리는 거. 자, 보세요. 농협, 은행 50년 주담대 판매하다가 판매 중단.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왜 중단된 줄 아세요? 한도 2조 원이 그냥 바로 소진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50년짜리 주담대니까 이거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냥 남의 돈을 빌려오는 건 어때요? 그냥 뭐 쉬운 거야. 그냥 일단 돈 빌리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것도 과거에는 없었거든요. 제가 막 신혼 때 이럴 때 없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러니까 전세금을 마련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멀리 살아야 돼. 그리고 좀 가깝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세금 빨리 많이 모아야 돼. 근데 지금 어때요? 자본도 적은데 그냥 전세자금 대출 받아. 그냥 월세 살아. 이렇게 되는 풍조가 계속 만연하다 보니까 그냥 너무 가볍게 직주근접을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혼줄이 10계명 있죠, 이거. 혼줄이 10계명. 이 혼줄이 10계명 제가 다시 보여드리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이 세 번째가. 세 번째가 바로 월 소득의 15% 이상 주거비용 쓰지 마라라는 거죠.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재테크를 시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많은 분들이 올 가을에 이사 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를 가려고 하죠. 뭐 코로나도 끝났고 이제는 집값이 좀 하락도 멈추고 전세가도 조금 올라가는 것 같고 이사를 좀 가려고 하는데 2023년도 상반기에 임차 시장의 분위기가 어땠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전세가 하락에 월세가 상승이라는 분위기가 나타났죠. 한마디로 전세가는 떨어지는데 월세가가 상승하는 거.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자, 이유가 있죠. 전세 사기가 사회 문제가 되고 보증금 반환에 대한 리스크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하락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전세난이 우려가 되죠. 한마디로 말해서 집주인이 내 보증금을 반환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떡하지?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집을 포기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자, 이런 것 때문에 2023년도 상반기에는 임차 시장이 전세가 하락에 월세가 상승이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전세가 좋아요? 월세가 좋아요? 그냥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그냥 전세가 낫지 이렇게 생각을 했죠. 임대차 보호법에서 전월세 전환율이 지금 현재 2.5%입니다, 여러분. 자, 2.5%라는 건 뭐예요? 실제 2.5%만 내면 되느냐? 근데 이 2.5%라는 게 안타깝게도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갱신할 때만 강제 적용이 되는 거고 실제 대출 금리는 지금 6% 이상입니다. 아시죠? 월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려면 얼마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전세를 사는데 나 이거 보증금 반환의 리스크 때문에 안 되겠다. 다음번에 집주인하고 좀 잘 협의를 해서 목돈을 좀 돌려주고 월세를 돌리고 싶다. 자, 그러면 전세 1억이면 임대차 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전월세 전환율 2.5%를 곱하면 1억에 2.5% 250, 1년에 250이면 한 달에 한 21만 원만 내면 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월세 시장은 실제는 지금 거의 6% 이상입니다. 얼마냐? 1억에 6%를 곱해서 6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러면 얼마예요? 한 달에 50만 원. 여러분, 전세 1억 원을 월세로 돌리니까 월세 50만 원 이상 달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멘토님, 그렇다고 하더라도 월세 50만 원을 내더라도 어때요? 그냥 보증금 반환에 대한 그 위험이 없으니까 얼마나 속이 편해. 두 다리 쭉 펴고 그냥
잘 수 있지 않느냐? 물론 맞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세가 유리하냐 월세가 유리하냐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월세가 유리하다, 무조건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상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철저한 비용 분석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라면 10계명을 돈줄남의 10계명을 지키면서 정말 아무리 작은 돈도 허투루 생각하지 않는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이라면 철저한 비용 분석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왜? 월세든 전세자금 대출이자든 뭐죠? 고정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내고 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한 번 내고 마는 거면은 뭐 그냥 비싼 거 해도 다음에 안 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고정비잖아요. 고정비. 주거비용은 고정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한 비용 분석을 하고 결정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를 적용하는 월세가 유리하다. 이거 다 아시는 얘기지만. 자, 금리가 막 계속 올라. 근데 어쨌든 나는 월세를 지금 50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 그러면 어쨌든 24개월 동안은 어떻죠? 5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정금리예요. 결국 전세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거고요. 월세는 집주인한테 돈을 빌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주인한테 빌리는 건 고정금리야. 그러니까 금리 인상기에는 고정금리인 월세가 유리하다. 근데 반대로 금리 인하기에는 변동금리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이자라고 하는 것은 변동금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세가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의 앞으로의 금리 상황은 어떻죠? 자, 최단 시간의 시장금리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가 우리 혼쭐이 여러분들에게 10가지 경제지표를 매일같이 적어라. 9가지 경제지표를 매일같이 적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3년짜리 국고채 금리의 최근 1개월간의 현황입니다. 우리나라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우리나라의 시장금리, 단기 시장금리를 좀 예측하는 좀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것은 미국의 2년짜리 국채금리의 최근 1개월간의 모습인데 어때요? 다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한 번 정도는 금리를 더 인상할 가능성도 있고 미국은.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이 9월에 기준금리를 올린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한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는 지금 경기 침체 속도가 좀 빠르고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당분간은 금리를 좀 못 올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먼 미래, 뭐 2024년 이후에는 금리를 또 낮출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금리가 이제 올라가는 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반드시 전세가 유리하다, 반드시 월세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만약에 2024년도 하반기에 가서 이제 금리 인하가 조금 예정돼 있거나 앞으로 금리를 좀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무조건 전세가 유리한데 지금은 반드시 또 전세가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또 어려운 지금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주택이라면 일단 전세가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올 가을은. 왜냐? 최근에 전세가가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좀 전세가가 다시 상승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월세에 비해서는 지금 전세가 좀 싼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는 되도록이면 싼 전세 매물을 알아봐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게 좀 불확실하다면 당연히 월세로 가야 되겠죠. 자, 월세로 가든 전세로 가든 우리 주거비용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월세는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또는 5,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월세로 냈던 그 월세 금액의 연간 금액의 17%에서 15%를 세액공제로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내가 월세를 1년간 낸 금액 있죠? 그 월세 낸 금액의 연소득이 5,500 이상 7천만 원 이하면 15%, 5,500만 원 이하이면 17%를 세액공제해 주니까 여러분 이걸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는 전세자금 대출은 이제 주택 임차 차입금이라고 하는데 주택 임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 갚는 것은 소득공제가 됩니다. 자,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느냐? 원리금 1년 금액 중에서 상환액의 40%까지 한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세다 월세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달라지겠지만은 현재 전세가가 많이 하락해 있고 최근에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월세보다는 지금 전세가 싸기 때문에 반환에 대한 리스크만 해소할 수 있다면 되도록이면 올가을에 전세를 좀 구해서 가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 대출 원리금에 대한 소득공제, 이 세제 혜택을 꼭 받으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돈줄남이 항상 싸우는 대상은 과소비, 무책임, 무경제 개념과 대박 심리. 거기에 하나 더 직주 초근접과 싸우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가깝게 가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출퇴근 시간이 막 출근 한 2시간 걸린다? 아니, 그러면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가까운 데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시간 정도는 기본 아닙니까? 돈줄남도 지금 도어투도어로 1시간 5분 정도 걸려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시간 정도는 수도권에서, 요거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차 안에서나 이런 데서도 휴식과 또 자기 개발과 또 학습과 사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시간까지는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주 초근접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지향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